네,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하실 때 뵀는데 지금도 농성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 주신 유일한 기자. 참 언론인 네, 취재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취재 편의점 장 기자님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좀 이게 그 진보 정당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야 한국 정치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우리 국민 생활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과거로 반복하지 되돌아가지 않고 네. 좀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흐름이 튼튼해지려면 네. 개혁진보 정당도 튼튼하게 잘 함께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지개 정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특정한 무슨 뭐 변호사들만 그냥 때로 뭐 검사 출신만 때로 판사 출신만 때로 법조 정당화가 돼버렸어요. 모든 정당이. 맞습니다. 구성도 그렇고 예. 또 단순하게 한 정당이 아주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안정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네.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예. 다양성이 좀 이렇게 보장돼야지 맞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 안정성,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 이런 것들이 예. 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런 점들이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벽을 깨야 되는데 제가 한때 그랬어요. 뭐 회사원 정당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원 직장인 정당이라 정당. 하면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저희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 대변을 예, 못 하지 예, 않습니까? 예, 특정 예. 직군에 대해서 뭐 언론인 무슨 맞습니다. 뭐 기업인 뭐 다 이제 사실상 이제 기득권층만 가 있으니까 일상 시민들 예전에 그래도 민주노동당이라도 있어가지고 노동자의 벗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노동자 출신도 있나요? 한분 계신 것 같은데. 출신들은 예. 꽤 있는데 예. 출신들은 꽤 있는데 이제 큰 정당 속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포섭돼 있다고 할까요? 예, 예. 그 구조 속에서 예. 적극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 두드러진 어떤 특정 대상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 저희 총선 때 네. 정책 하나 내면서 우리 시기시기 신장시기가 제안해가지고 예. 4050 세대를 위한 정책을 특별히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4050 세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히 중심축이고 뭐 맞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정치 영역에서 구체 정책을 놓고 보면은 어르신 정책, 뭐 청년 정책, 여성 정책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는 이중 돌봄 4050 세대의 맞춤형 정책은 또 막상 없더라. 그래서 그 정책을 냈는데 굉장히 감동해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반응들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어떤 계층이든 계급이든 세대든 이런 걸 좀 대변하는 다양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개특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농성 계속 하시고 계신데, 예. 제가 그거 좀 여쭤보려고요. 네. 뭐 결론이 났습니까? 정개특위 아직 결론 안 났고요. 사실은 선거가 저희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 맞습니다. 예. 농성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0일 가까이 되고 있고요. 세상에. 적어도 지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어떤 경우에도 17일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국회를 통과해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선관위가 선거 행정 사무를 해서 투표용지도 찍고 선거구도 획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17일인데 오늘이 벌써 15일입니다. 이틀 남았네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고 예. 결론이 안 나는 게 무슨 정말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서 그런 것이냐? 예. 그렇다면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침대 축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 핑계 삼아서 잘 설득이 안 된다. 네. 이러면서 결국은 기존 선거 시스템, 기존 선거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면서도 아무 내용이 없는 맹탕 정개특위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뭐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광주 특별시 시장 네, 후보로 민영배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뭐 사실상 당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선거가 끝났죠, 거기 예, 이미. 거기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거의 뭐 딱히 후보도 네, 물론 이정현 예, 진보 후보가 있긴 정당 후보들이 나와서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그 제왕적 특별시장이 온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뭔가 견제 차원에서 좀 네. 의석을 다변화해야지 같은 당끼리 견제하고 하면 뭐 감시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저희 12명 의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시도당을 역할 분담해서 맡고 있는데 아하.
제가 나름 광주 출신입니다. 예. 아, 혁명의 도시 광주 출신. 그렇습니다. 예. 고향은 인권과 평화의 도시죠. 예, 고향은 영광이고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로 아. 보통 일종의 유학. 유학으로 와서 예, 예. 다니게 되는데 제가 8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광주를 겪은 세대고 지금의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좌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인데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내도 광주가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광주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광주 전남 통합이 될 때부터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합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존중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특별법을 만들고 통합 시장을 만들고 통합시를 운영해야 될 또 견제와 균형을 발휘해야 될 통합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최대한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심사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특히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통합특별시가 20조 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장급의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갖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일종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의회는 그 부분을 잘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네. 현재 상태 자체가 헌법 불합치 상황입니다. 전남이 63명의 도의원이 있고 광주는 전남이 61명의 도의원이 네. 있고 광주가 2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개를 합쳐서 통합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역의회를 숫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전남하고 광주 인구 차이가 한 3-40만밖에 안 되는데 의원은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자체로 이미 예. 헌법 불합치 상황입니다. 어허. 몇몇 여러 지역구가 헌법 불합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헌재로 다 가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 필수적으로 조정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다 정개특위에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초기에는 통합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었으면 되는데 네. 그걸 넣으려고 하면은 특별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된다. 이견 때문에 전남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그걸 주장해가지고 특별법에 담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그것은 무조건 존중한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는 그 논의 자체가 전혀 실효성 있게 되지 않고 아마 지금까지 논의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광주시에 광역의원을 몇 개 살짝 늘리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예. 그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예.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광주 전남의 도의원 시의원들이 다 민주당 일색이면 이미 이제 민주당 통합특별시장이 만들어지긴 예. 이것과 다름없는데 예. 거기에 의원들도 다 민주당이면 그 광주 통합특별시라는 것이 균형 있게 또 합리적으로 잘 시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네.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광역시위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큰 방향을 그렇게 합의했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전남 국회의원들은 우리 도의원들은 절대 손댈 수 없다. 광주 시의원들은 전남 도의원들이 저렇게 심각하니까 그냥 원칙적인 말 한마디 하고는 뒷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8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과정에서 너무 기득권 옹호거나 아니면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의 자치 행정 체계 자체가 매우 불균형하고 매우 일방적인 구조로 간다. 그 영향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중에는 고통을 겪을 거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대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런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가 늘 아쉬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득권적 태도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사회를 지속 가능한 모델 우리가 또 개헌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말도 안 되는 네. 대리비 사건으로 맞습니다.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